네, 안녕하십니까. 쇼미더머니의 권호순 지점장입니다. 오늘 또 두 분, 정혜정 실장님하고 허광석 팀장님하고 같이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오다 보니까 자동차의 온도계가 29도, 오전인데 31도까지 돼 있네요. 이제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연휴 시작이기도 한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팟캐스트에 참여해 주시고요. 정혜정 실장님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네, 저는 이번 주는 좀 징검다리 휴일 포함해서 긴 연휴가 있어서 연휴를 기다리느라고 일주일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근데 오늘 첫날 쉬지 못하고 또 여기 참석을 하게 됐네요. 아무튼 두 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석 팀장입니다. 봄이 없이 또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이 며칠 지속돼서 잠시 주춤하나 했더니 오늘 또 여름이 온 것 같은. 맞아, 옷을 입을 게 없어. 네. 이제 봄 옷 안 사야 될 것 같아요. 또 안 사면 근데 또 여름 옷을 입기도 그렇고. 계절이. 봄, 가을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등산복을 사면 돼요. 등산복이 봄, 가을 옷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재밌는 얘기 이제 시작이 되네. 저희가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맨날 난해하고 복잡한 얘기만 많이 해서 오늘은 좀 재밌는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한국재무관리센터에 요즘에 상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의 내용이 개인연금 저축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연금 펀드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개인연금 저축을 그냥 유지하는 게 나을지 이런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된 내용을 보면 연초에 이제 다들 느끼셨겠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실수령액이 많이 작아졌죠. 어떻게 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13.2% 소득공제가 약 지금은 한 50만 원 초반 되겠죠. 그 돈 공제받고 개인연금 저축을 들어서 가느니, 개인연금 저축이 이제 금리도 저금리고, 이걸 유지해야 되나? 세금도 별로 환급 못 받고, 금리도 너무 바닥인데, 그 대안으로 나온 게, 기존에도 이제 계속 같이 병행을 했었죠. 근데 사람들한테 눈에 안 띄었었는데, 이 두 가지 이제 그러니까 세금을 덜 공제받고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이거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증권사 쪽에 개인연금 저축 펀드를 많이 계약 이전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요즘은 계약 이전을 많이 해드려요. 이제 계약 이전 방법도 너무나 간단해졌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연금 중에 중간에 낀 퇴직연금이나 같이 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세제 혜택도 많은 부분이니까. 자, 허 팀장님은 요즘에 이렇게 계약 이전 문의하시면 어떻게 좀 많이 설명하세요? 아니면 또 고객님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이라든가. 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선은 저금리로 간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열어보지 않았던 적격연금에 대한 수익률을 이제 열어보신 거죠. 작년에가 2%가 안 됐나 봐요. 1.8%. 어쨌든 연금 저축 중에 보험사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은행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연금 저축 보험이라든가 연금 저축 신탁 같은 경우는, 대다수 수익 구조가 또 채권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기준금리에 연동이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저는 예전부터도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저금리로 갈 거는 좀 가시화되는 게 한 3, 4년 전부터 보였고요. 그러면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 5년 전부터 연말정산 때문에 이제 은행이나 주변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적격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그렇죠. 12월 달 되면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벤트였죠. 이벤트. 네. 근데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뽑아온 게 지금 연금저축 펀드가 굉장히 검색도 많이 되고 유입이 많이 되면서 이제 관심사로 떠오른 건 맞는데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 한 분이 연금 저축을 연금 펀드로 갈아타는 게 좋나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사실 생소한 질문은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다 요즘 관심사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연금 저축 신탁이라든가 연금 저축 펀드는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연금 저축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금저축보험이죠. 그 연금저축보험을 그냥 연금저축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연금저축을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면 어떻겠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거든요. 사실 연금저축펀드도 연금저축 중에 하나잖아요. 아, 같은 종류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금저축이 어떻게 그 종류가 어떻게 구분되고 그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세제 적격 연금이라든가 비적격 연금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보통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보험 이런 정도로 아시거든요. 그럼 지점장님이 그 틀을 알려주시고요. 저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쪽으로 네, 하는 게 나을 먼저 것 같습니다. 상품이 뭔지를 고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면은 연금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부에서 할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간단히 그냥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이제는 연금 구조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금 보면 이제 연금의 3층 구조라면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편하실 거예요. 이해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있죠. 저희들 월급 타면,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소득세 있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원천세였고 기본적으로 내는 거. 급여생활자분들은 사업자분들이 50% 내주시고 본인들이 반 내시고, 사업자분들은 본인들이 100% 내시고. 이거 의무적이잖아요, 가입이. 3층 구조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이런 국민연금이 있고, 그 위에 퇴직연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근로자분들 있죠. 회사에서 하시는 거. 퇴직금. 예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법으로 회사 이외에 금융회사에 이제 맡겨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연금화 해가지고 퇴직연금이라고 하죠. 이게 3층 구조 중에 두 번째.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게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으로 해보니 이걸로는 은퇴해서 생활하는 생활비가 안 되겠다라는 게 판단이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을 조금 더 만들어놔야겠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연금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연금 중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 연금이라고 생각하는 비과세형 연금이 있어요. 보통 그 판매하시는 분들 그러죠. 10년 뒤 되면 비과세 된다고 하는 거. 그게 개인연금이에요. 이거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비과세로 개인연금의 한 종류고, 또 개인연금의 한 종류가 정부에서 그냥 내비두니까 일반 고객들, 일반 국민들이 개인연금 잘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되고 퇴직연금도 강제잖아요. 회사에서 뛰어가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 좀 개인연금을 장려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소득공제였죠.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 환급액을 좀 더 주겠다. 근데 이제 이게 나라에서 이제 복지나 여러 가지로 세액이 모자라게 되니까 이거를 세액 공제로 좀 바꾼 거예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개인연금 중에 두 가지죠.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반연금,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는 개인연금 저축. 그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그 비과세 혜택이 되는 연금은 보통 연금보험이라고 하지 연금저축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네, 그 단어 저축 단어가 그렇죠. 없습니다. 연금보험이고 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이 연금저축보험인 거죠. 그죠. 연금저축보험, 증권사 가면 연금펀드 이렇게 되고, 은행에 가면 연금신탁.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판매처에 따라서 다 상품명은 틀리지만 일단 네네. 나라에서 네. 세액공제라든가 소득공제 예전에 혜택을 줬던 그런 상품들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을 단위가 앞에 붙이고 뒤에 이제 네네. 보험이냐 펀드냐 신탁이냐 이렇게 그렇죠, 구분하면 그렇죠. 좀 이렇게 나라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좀 더 개인연금을 탄탄히 해라 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지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은 그 개인연금 저축 중에 은행이나 신탁에 있는 건 금리형이에요. 아시다시피 금리가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두 상품 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나 사업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수료나 사업비도 내주고 이런 1%대 저금리에 이게 내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나 이제 고민을 너무들 하시는 거죠. 질문하신 분도 그러면 이자를 올려야겠다. 이자가 너무 낮네. 이 이자보다 더 올라가는 건 투자 상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펀드형을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민되시는 게 갈아타는 게 좋을지 나쁠지는 어차피 세제 혜택은 똑같으세요. 세액공제 받는 거는 납입 금액에 대해서 하시는 건 똑같은데, 고민되시는 거는 하드 언론에서 개인연금 신탁이나 저축이 수익률이 너무 안 좋다, 저조하다, 그러니까 이자가 저조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수익을 올리겠다. 그리고 이제 펀드형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계약 이전을 하시게 되면 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또 하시죠. 그러면 어느 게 나을까? 그거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분 이제 그 문의하신 그 연금 저축이라든가 뭐 연금 보험에 대한 그 개념은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 정말 궁금해하시는 이제 펀드로 갈아타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항상 투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은 채권의 이자율,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연금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자금을 모은 후에 그걸 통해서 어쨌든 연금 재원이라는 걸 마련을 해야 되는데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일찍 시작하는 분들은 20년, 30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채권 수익률 1%로 그때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2배 원금 되려면요 한 60년 걸립니다. 그러한 그 상황에서 과연 원금 보장만을 내세우면서 그 장기적으로 자금을 모아가는 과정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에 대한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한 그 가치 부분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5, 6년 전부터 이게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뭐 주변 뭐 은행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뭐 13월에 뭐 월급이라 어쩌고 해서 야, 연금 하면 얼마 나온대 그래가지고 가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4%에서 6% 사이대 그 수익률이 나오는 채권 수익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 이제 원금이 훼손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 구조를 보면은 연금 저축 중에 신탁이 은행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 저축 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손보사랑 생보사에서 하는 적격 연금인데요. 거의 그 둘이 합쳐가지고 구조는 아까 말씀 보험사, 은행, 연금 신탁 은행, 연금 저축 보험은 보험사, 생보, 손보 포함.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가 이제 증권사에서 운영을 하는 세제 적격의 연금을 장려하기 위한 구조라고 했을 때 구조가 지금 현재 상태가 한 90% 이상이 은행하고 보험사에 있대요. 그러면 어쨌든 금융기관들도 수익법인이라는 가정 하에 그 자금에 대한 유치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번에 4월 27일 날 예전에도 사실은 금융기관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절차가 좀 복잡했죠. 예를 들어 내가 연금저축 신탁에 있다고 하면 은행에 가셔서 해지 절차를 이전 절차를 밟으시고 또 내가 수익이 좀 난다는 연금저축 펀드에 또 증권사를 선정을 하셔서 또 그쪽에서 또 하는 이전하는 절차가 그렇게 복잡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민하시는 그 신청자분이나 고객분들의 그 고민 때문에 근데 이게 이 고객들만의 고민일까요? 아까 그 지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개괄을 하셨을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같은 수익 구조가 저금리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사실 퇴직연금도 본인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잘 모르시는데 그건 아마 회사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국민연금 쪽에서도 주식 투자 비율을 작년서부터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로 지금 4월인데 올 초에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1870에서 2200 수준까지 2190까지 올랐어요. 한 9% 10% 올랐거든요. 거기에 일조를 한 게 외국 자금도 있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3층 구조의 연금 구조에서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도 이미 수익률 저조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익형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도 이제 개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국가에서는 그 국민연금만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에만 투자해서는 그 수익률을 못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포함해서 많이 또 보편화되고 있는 공제 같은 경우도 벤치마크라고 높은 수익률을 제시를 했잖아요. 여태까지. 뭐 5점 몇 %. 근데 채권으로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그 수익률이 안 나오겠죠. 그쪽에서도 이제 실적형으로 바꾸고 있고,
실제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제재까지도 지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맥락에 기반으로 한다면 그게 세제 적격이 됐던 지금 세액공제를 받는 아니면 개인 비과세 저축이 됐던 간에 수익형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 않은가 근데 이렇게 문제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신규 가입을 하는 거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당연히 그 수익형을 추구하는 펀드로 연금저축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오래전에 이미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해서 유지해 오신 분들이 변경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네. 보통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신 게 그 정치자도 계약 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네. 지금 이분이 질문한 거 계약 이전을 하냐 안 하냐 계약 이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냥 정치자님도 그냥 개인연금 보험 들었으면 그냥 끝까지 쭉 내셔야 되는지 알죠? 아, 저는 그래도 네. 여기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일을 아, 하니까 많이 이전 받으시니까. 가능한 건 알고 근데 있는데 이제 상담 최근에 받으실 때 이렇게 보면 그러신 분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쵸, 많이 계시죠. 저희도 그냥 예. 이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에 펀드나 신탁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계속 납입하시거나 해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맞아요, 계시죠. 맞아요. 그리고 저도 상담할 때 보면 소득공제 받는 연금 있으시네요. 이걸 세제적격 연금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거 수익률 요즘 안 좋아갖고요. 그럼 계약 이전하세요. 그게 뭔데요? 이게 너무 많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소득공제용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계약 이전 같은 걸 이용해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 좀 되고요. 예전 같으면은 이거를 계약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해지가 아니고 그냥 그 보험 자체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토해내야 되니까. 그럼 예전에는 내가 가입한 은행 보험회사에 가서 나 계약 이전 신청서를 또 쓰고 그리고 내가 계약 이전을 할 증권사에 가서 또 신청서를 또 썼어야 돼요. 근데 일반 분들이 못하죠. 다 뭐 10시, 3, 4시면 끝나니까. 뭐 업무 시간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소화 절차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국민은행에 있다. 아니면 현대해상이라는 보험회사에 있다. 그러면 그냥 그 계약은 있는 거고, 현대증권에 하고 있다. 그럼 현대증권에 가서, 나 이 개인연금이 있는데 계약 이전을 하고 싶다. 신청서 하나만 쓰시면요.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근데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시대 흐름은 그래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있었는데 증권사에서 그렇게 이쪽 시장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수익률 떨어져서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있게 되니까 요 시장도 관심을 갖고 지금 적극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표현은 이 간소화 절차가 시치게 된 게 정부 주관이에요. 정부에서 금융기관에서는 당연히 보험사나 근데 우선 수익 때문에 고민을 했죠. 보험사나 은행이나. 근데 이제 일부 보험사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 가입한 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권사 측에서 얘기할 때는 당연히 시대의 흐름상 계약 이전해가지고 이제 변경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겠지만 보험회사는 맞아요 옮겨가세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만류를 하거나 또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만류를 할 수 있는 이미 입장은 오래된 아니고요. 가입자분들에게 뭔가 어떤 다른 그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면서 할 때 고객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겠지만 그렇죠. 굳이 7년씩 10년씩 이미 그 연금저축보험 들었던 분들이 지금 계약 이전으로 펀드로 할 때 그분들한테 그게 큰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선은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01년 이후의 것들만 이전이 가능하고요. 2001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연금저축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 중에 계약 이전을 했을 때 손해보는 게 있는지 우선 세제적인 그 공제 부분은 변화되는 게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전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자금 거기에 뭐 마이너스가 되는지 요것도 고민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없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고 생명보험사에서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연금저축 펀드로 갔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보사 같은 경우는 한 5,000원에서 5만원 사이에 이전 수수료가 지금 발생하는 거 빼고는 실제적으로 그런 이유로 보험사에서 약간 자금을 이전을 못하는 쉽게 말하면 수수료라든가 네, 이유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제가 요번에 증권사 측에서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수익률 떨어지는 거를 본인들도 저희 공적 자금들도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넣어야 될 상황인데 이 저축 부분을 그걸 좀 막기에는 애매하다. 복잡한 부분을 간소화에 대한 절차로 해서 그 일반 개인들도 야, 그 개인 연금 장려하면서 가입시킨 건데 수익률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거는 좀 간소화하자. 그게 올 초에 그 진행됐던 상황이고 그게 뭐 2월 달에 사실은 완료되기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문제 때문에 4월 27일 날 간소화 절차가 완료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세제 관련된 부분에 개인이 이전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쉽게 손해보는 거 그럼 팀장님 없습니다. 견해는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러저런 다른 요소들을 다 감안해도 저기 하고라도 100% 옮기는 게 유리하다.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그 수령 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네네네. 하세요. 그런데 우선 이걸 아마 지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주관적 입장을 또 한번 피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고객 입장에서 정확히 알아야지 두 가지를 전제해서 이제 이쪽으로 판단을 할 건지 저쪽으로 판단할 건지는 그거는 맡겨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판단은 개인 본인이 재무 해야 상황에 되기 따라서 때문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수령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령 방법은 그 계약 이전으로 이제 증권사로 한번 하게 되면 한 번밖에 안 돼요, 이제. 네.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그런 것들은 돼요. 그 구조가 틀려요. 그 개인연금 저축펀드는 보시면 그 펀드하고 똑같이 사업이 떼요. 뭐 채권형은 뭐 1, 2%, 뭐 주식형은 2% 넘고 그냥 펀드 같이 운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세액공제하고 단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건데 그 수령 방법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보험 쪽은 초기에 해지환급금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령 방법이 이제 종신토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펀드 쪽으로 이제 또 하시게 되면 내가 낸 돈만 이제 딱 받고 10년형이든 20년형이든 딱 끊어서 받아야죠. 만약에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연금이 충분치 않는 분들이 개인연금 저축이나 펀드로 운용하시는 거는 뭐 그렇게 개인 펀드 쪽으로 신탁이나 펀드 쪽으로 하시는 거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 좀 여유가 있고 세액공제를 좀 받고 연금 다른 거 좀 많이 만들어놨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하는 건 괜찮죠.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좀 복잡한 부분인데 내 은퇴 후에 그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먼저 고민하시고 이전을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수익률이 좋다고 따라가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뭐 요즘 하도 네이버라든가 이제 포털 그 검색 사이트에서 이런 걸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는 부정확한 정보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좀 놀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점장님도 약간 지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연금저축이라고 해가지고 장기적인 수익형 상품에는요, 기존의 그 장기 펀드랑 또 다릅니다. 연금자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연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펀드처럼 수수료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보면은 연금 저축 펀드도 펀드의 수수료, 선취 수수료 뭐 1% 띄고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거보다 현저하게 적고요. 운영 수수료 정도가 나갑니다. 그게 한 0.38 정도인데 그거는 적격 연금이든 비적격 연금이든 제가 다 검토를 해보니 우선 펀드의 구성 자체가 일반 장기 펀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증권사에 가서 설정하는 펀드하고는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다르고요. 우선 그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는 좀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펀드의 구성원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는 다르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저하게 작다는 부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 옮겼을 때 근데 지금 지점장님 말씀은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이제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종신연금토록 수령이 가능한데 네. 펀드 같은 경우는 그게 10년이든 20년의 기간을 정해놓고 본인 납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제가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상황에 따라 그거를 재무 상태에 따라 하는 건 맞는 얘기로 동감을 합니다만
이 자금이 운영되는 게 10년인지 20년인지에 따라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본적으로 종신형으로 봤던 아니면은 그 연금 저축 펀드가 됐던 신탁이 됐던 일정 기간 동안 봤던 중요한 건 연금이라는 거는 재원이 마련이 된 후 이 재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연금 수령액이 결정이 돼요. 근데 연금 수령액이 현저하게 작았을 때 종신까지 받을 부분하고요. 예를 들어 20년 동안에 1% 밑에 수익률로 연금 재원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되는데 5%에서 10%의 수익 제거를 해가지고 2억이 돼가지고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게 유리한지는 저는 후자 쪽이 나은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저축보험 쪽은 완전히 금리가 떨어지고 그렇죠. 또 연금저축펀드 쪽은 원하는 예. 수익이 났을 땐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투자 상품에는 늘상 갖는 그 불신이 얘기하는 것만큼 기대 수익률이 장기로 봤을 때 딱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네. 나온다는 그래서, 보장만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관리가 필요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한 20만 원씩 해서 10년이 넘으신 거예요. 10년을 딱 납입하면 원금만 1년이면 한 2,400, 500 정도가 됐는데 본인이 이제 투자에 뭐 주식도 하고 하셔서 이거 채권 수익률 떨어져서 그 증권사로 옮겼어요. 연금저축 그 불편한 절차를 다 감수하고 보험사에 가가지고 이전 절차 밟고 새로운 증권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연금저축 펀드를 설정을 해서 이전을 했어요.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네. 이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도 아니고 연금저축보험인데 네. 연금저축보험도 그쵸. 채권이나 이런 걸 본인이 설정을 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연금저축 보험이 채권으로가 돼 있으니까 수익률이 그쵸. 안 나오니 본인이 이제 수익을 제고하고 싶어서 연금저축 보험을 보험사에 있는 거를 10년 또 이상이 됐는데 수익이 너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로 기간 이전을 한 거죠. 근데 본인 생각에 이제 거치자금도 있고 해서 주식 좀 오르면 자기가 수익률 내서 이제 옮길 생각으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근데 결과는 조금 처참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근데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뭐 변액도 그렇고 수익률 내준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났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금저축 펀드로 간다는 거는 지금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수익률 제고하겠다고 옮기시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수익이 그것만도 못 따면 문제가 있죠. 그럼 옮기시지 않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장기 펀드는요, 수익률이 뭐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시장 투자를 하더라도 시장이 일본이라든가 어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GDP가 떨어져가지고 거치자금이 한번 계속 하락하지 않는 한 수익률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구조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나 나라가 현저하게 저거에서 뭐 아르헨티나나 이제 브라질이나 이렇게 안 좋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금리로 다니니까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연금 저축 펀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옮기더라도 본인이 연금 저축 펀드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옮기실 때 지금 우려하셨던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옮기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 저희 한국재무관리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방안을 좀 알려드릴 거고 어떤 연금저축 펀드로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를 운영하는 팀으로 옮기시는 게 유리한지는 제가 뭐 저희가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은 개별적 그리고 지점장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별적으로 연금저축을 5년 넣으셨는지 그다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뭐 이제 수령 기간이 짧아졌는지에 따라서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는 것도 좀 재고를 해야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10년에서 20년은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저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연금저축 펀드로 갔다고 내가 다
수익형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하다 보니까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로 옮겼는데 다시 신탁이나 보험으로 못 옮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럼 연금저축 펀드에서 채권형으로 안정형으로 다 바꿔버리면 기존에 있던 거랑 수익 구조는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이지 시대적으로는 당연히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수익이 나게끔 하면 좋은데 역으로 잘못해가지고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요? 연금저축 그렇죠. 펀드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전 사례에 원금, 본인이 원금 했다가 자체도 손실되는. 손실이 났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변수 때문에 못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개인이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 전문 운영팀에서 손실이 날 만큼의 운영은 안 된다고 제가 시장 상황을 봐서 비춰서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연금저축 보험하고 시탁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수익률이 2.8이에요.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런데 이제 1년 수익률이 이제 1.8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면은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신 분은 수익률이 몇 %일 것 같아요? 그냥 통상적으로만 두었을 때. 글쎄요. 그런 우려를 다 걱정을 하시잖아요. 5년 이상 하셨던 분들. 기본적으로 6점이고요. 기본적으로요. 자기가 운영을 좀 잘하신 분들은 10%, 20% 났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정말 특이하신 분들 중에 거치 자금을 잘못 운영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개별적인 사례고, 전문 운영팀에 맡겼을 때는 연금 펀드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시장 투자,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익 안 난다고 해외 펀드도 많이 편입을 해서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자산 배분을 잘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또 간혹 한두 개의 마이너스가 나는 게 있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개인연금 저축이 이게 그거하고 똑같죠. 많은 분들이 적금으로 이제 안 되니까 펀드나 주식을 해야겠다. 이제 가지고 계시는 개인연금도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시대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 고객님들 스스로 일도 하시고, 어머님들은 아이들까지 양육을 하면서 이런 주식 시장이나 트렌드를 보고 선택을 한다는 건 저는 사실 못한다고 봐요. 저도 일이 이거니까 주식 시장을 보고 뭐 하지? 다른 산업 분야라든가 하다못해 얼마 전에 핸드폰 한번 사러 갔다가 핸드폰 상담 받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은 되게 쉽지만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개인연금 펀드를 내가 이렇게 해서 뭐 개인연금 저축을 하고 펀드를 하고 신탁을 하고 이거를 혼자서 컨트롤한다는 거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거를 또 다 공부하려면 시간도 그렇고, 그거보다는 진급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고, 학생분들은 취업 준비를 더 하시는 게 빠를 것 같고, 이제는 너무나 다양해요. 저희 한국재무관리센터에도 벌써 10년, 15년 시간 베테랑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은 뭐 금리 시대부터 펀드 시대까지 뭐 리먼 사태, IMF 때부터 하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분들한테 적절하게 컨설팅을 받아서 뭐 한 가지가 좋은 건 없잖아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소금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몸에 안 좋다고. 그렇다고 또 소금을 그 짠맛이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것처럼 그 적정량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희 한국재무관리센터 이런 설계사님들이나 지금 주위에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찾아보시면 개인 컨설팅 해주는 데 많으시니까 잘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높아심에 저도 상담을 좀 많이 요즘은 해드리는데, 고객님 스스로 공부해갖고 다 파악을 하려고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맡기고, 뭐 신용이잖아요. 믿음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차츰차츰 보면서 해야지 그 순간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투자로 점점 넘어가잖아요. 원금이 보장이 안 되고 손실될 수 있고 플러스 될 수도 있고, 저희들도 확답을 못 해주는 거고 고객들은 확답을 원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한두 달 6개월 뭐 이런 상태에서 판가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1년, 2년 차츰차츰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너무 급진적으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런 선택하는 방법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얘기가 좀
3,000%로 좀 빠졌는데 저도 여기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그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상담하셨던 두 분의 케이스 때문에 요 부분 꼭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무료 상담 사이트에 신청을 했다가 실망하신 부분이 많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유료로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60대 완전 후반에 70대를 바라보시는 분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자금도 좀 있으시고 해서 정기예금에 만족을 못해서 본인이 신청 내용이 이거예요. 500만 원씩 16개의 군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일본, 중국, 뭐 한국 혼합형 체크.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를 쓴 것 자체가 좀 신기해서 통화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투자 경험이 없대요. 작년서부터 처음으로 정기예금을 ELS에 처음 넣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랑 그 컨설팅을 받을지 안 받을지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는 투자 쪽을 해야 돼서 펀드도 알고 싶고 대형주 펀드를 찾는데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그럼 대형주 펀드라는 게 있냐? 용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아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펀드가 우리나라에 지금 뭐 자산운용사에서 판매되는 펀드가 14,000개가 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유지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10,000개에서 15,000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그러면 펀드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시장 투자에 이거 여쭤볼 봤더니 본인이 거의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다 보시고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신대요. 그래서 뭐 이 얘기 저희가 하다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말씀을 딱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아시는 데 말고도 한 20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디 레포트를 보셨는데 시시각각 거기에 대한 의견들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레포트라든가 투자 전략가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항상 시장은 긍정론자랑 부정론자가 존재를 했고 그게 6대4가 됐던 7대4가 됐던 왔다 갔다 한다. 결론적으로 후속적인 그 분석에 대한 그 논리 구성을 보고선 판단을 하신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서 제가 매일매일 하는 이 투자 부분이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특히나 이제 본인들이 현업에 따른 일을 하시면서 투자 쪽을 본업으로 하시는 사람 이상의 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든가 할 때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 그러다가 잘못된 정보를 습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확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거는 최대로 경계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정말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저 사람이 정말 전문가인지 아까 너무나 실망들 많이 하셔서 맡겨봤는데 다 손실봤다 하셨던 분들이 그게 많아서 네, 많으시죠. 네, 그래서 그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를 찾는 소견을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금융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정말 쉬운 하다못해 병원을 가더라도 병원의 의사가 더 전문가이긴 맞아요. 하지만 네. 의사를 못 믿어서 알아보고 그렇죠. 찾아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불신이 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그게 문제가 문제예요. 생기는 거지. 저희도 이제 식사하면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금융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ETF니 레버리지니 뭐 코스피니 뭐 지수니 항생이니 막 어려운데 그 어려워갖고 나온 게 펀드나 레버카운트 같은 거예요. 근데 고객님들은 왜냐하면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맡겨서 이렇게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 간접 투자 상품은 배운다고 내가 하셔요. 몰라서 해야 되는데 네. 그 간접 투자 상품을 공부를 하고 계세요. 내가 그걸 안 하려고 간접 투자를 하는 건데 그리고 너무 아까도 의사 말씀 드셨는데 내가 뭐 수술에 대해서 뭐 약에 대해서 다 모르니까 그걸 공부할 시간도 없고 너무 복잡하니까 의사한테 돈을 주고 그 서비스를 받는 건데 그 의사가 항생제를 주면 이걸 왜 줬을까 그리고 항생제를 왜 주는 이유를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의사는 항생제를 준 이유가 한 가지 때문에 준 게 아니겠죠. 뭐 부작용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병력도 있고 가정력도 있고 진찰했을 때 상태를 다 보고 종합적으로 본 건데 그거를 잘못된 정보 단순한 거죠. 뭐 A 항생제는 어떨 때 먹는 건가? 그러면 뭐 그냥 정술적으로 나오겠죠. 어떨 때 먹는다. 근데 자기 사정하고는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맞는 그렇죠. 거라고. 믿고 싶은 거 믿고 보고 네. 싶은 거 보는 거지. 그러니까 또 고객들은. 맡기려고 한 상품에 너무 공부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거보단 지금 이제 개인연금저축 펀드 얘기가 나오니까
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차피 시장 투자나 이런 펀드 투자 같은 것들은 너무나 전문가가 많으니까 그거를 듣고 아까 허 팀장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보니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잘 해준다.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울이는 게 낫고 지금 고객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 지금 연금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연금까지도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투자는 그쪽으로 넘긴다고 하고 지금 개인연금저축펀드를 하는 이유는 다 세액공제 받으시는 거잖아요. 연간 400만 원 한도까지 한 달에 33만 원까지 내면은 그 한도를 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냥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해두시고 12월 달에 한 번에 300만 원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또 그 IRP라고 그러죠. 아까 3층 구조 중에 국민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개인연금이고 그 중간에 있는 퇴직연금 중에 회사 중에 보면 IRP 계좌라는 걸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퇴직금을 내 계좌로 그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좌를 회사를 더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권회사든지 은행이든지 또 저희한테 상담을 해보시면 그거를 또 체계적으로 관리도 가능하거든요. 그 금액하고 개인연금 넣으시는 거하고 합산해서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런 세액공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시고 정 모르시겠다. 또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한국재무관리센터에 상담 신청 올려주시면 저희 또 상담원들 많이 계시니까 상담해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도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묻고 싶어요. 지금 세액공제 계속 얘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연금, 그냥 개인연금하고 변액보험 이런 두 가지 있죠. 이거하고 이런 세액공제 받는 거하고 어느 게 유리할까? 저는 이게 더 걱정인데요. 왜냐하면 다달이 낼 수 있는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개인연금의 규모는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연금 비과세를 드는 게 나을까? 세액공제를 들으는 게 나을까? 막연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정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야 뭐 당연히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을 드는 쪽으로 선택을 그게 왜 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일단은 네. 제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만큼 물론 소득공제 혜택도 그렇게 컸다고는 느끼진 않지만 세액공제로 변환되면서 더 줄어든 것도 있고 나중에 어차피 또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또 종합소득으로 다 또 귀속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통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제가 볼 때는 세금 명쾌하게 안 내는 거니까요. 그쵸. 그냥. 그러니까 없는 돈처럼 맞습니다. 네. 명쾌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액공제 어쨌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예전에 어쨌든 연말정산에서 받으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많이 가입을 하셨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그 급여층이 높은 분들은 받은 것들이 적어지거나 오히려 이제 돈을 다시 환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만나보니까 연봉이 한 4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은 연금저축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전에도 사실 말씀을 드리면 적격연금, 비적격연금을 떠나서 구조가 이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세금을 내는 거를 환급해 주는 거랑 규모가 적립식 펀드 아까 수수료 말씀하시는 걸 동일한 원리예요. 1년에 내가 세금을 돌려주는 거랑 나중에 10년, 20년 돼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재원이 많이 마련됐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거랑 어떤 게 유리하겠습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은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급여생활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급여생활자들은 자기네들이 급여에서 세금 다 떼고 난 다음에 월급 주는 게 너무 저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연봉은 이건데 실제적으로 내가 실수령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는 거를 좀 어필하는 거를 또 세액적으로 해가지고 연금저축 이런 게 나왔는데 요즘은 뭐 연금저축 이 수익률을 떠나가지고 그 세금 구조에 대해서도 올 초에 한번 사건이 터지니까 연금저축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의 그 자금의 규모 이거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 구조는 사업비가 앞부분에 많이 나가더라도 큰 자금에서 세금 안 내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사업비가 매년 들어가는 거는 좀 작지만 거기서 세금을 돌려받는 거 유리한지는 이제는 좀 판단하기가 좀 쉬워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객님들이 이제 이렇게 단편적인 상품이 아니고 본인의
은퇴 플랜, 연금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상품도 복잡해요. 지금 개인연금 저축도 이렇게 보시면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나중에 이상 받게 된다. 그럼 또 분리과세가 돼요. 그럼 중과세 된다는 또 얘기고, 그리고 아까 말한 연금소득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이게 날까? 아니면 비과세면 그냥 명쾌하게 해서 쭉 갖고 갔다가 나중에 내 자산들을 비과세 통장에 왕창 넣어갖고 연금 실어내는 게 날까? 뭐 어느 게 날 수는 이제 개인 사정 따라 틀리는 건데, 그런 건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를 하고 나서 계약 이전을 하시든지 개인연금을 더 추가로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연금 구자를 조그맣게 가면서 증액을 해갖고 돈을 불려서 거기에 넣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 금융권은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해야죠. 그럼 부동산 준비를 또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주된 내용은 저는 그래요. 고객님들이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까지 이렇게 까가지고 막 투자를 하려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신경도 안 썼던 거 아닌가요? 그냥 그냥 뭐 노예 받지 뭐. 그러고 저는 뭐. 좀 전에 팀장님 네. 아까 그 이제 비과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실 적격 연금 보험을 할 네. 것이냐 뭐 그 문제에서 아까는 제가 미처 캐치를 못했는데 지금 네. 문득 생각이 난 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뭐 그 연금 보험 저축 보험은 채권에 투입이 되는 건데 이제 비과세 되는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펀드에 투자할 수가 있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꼭 문제인데 나는 그 증권사의 펀드 쪽은 싫다. 보험사 쪽이 종신연금 수령으로 들겠다라고 그렇죠. 한다고 하면은 그 수익률 문제 때문이라도 그 적격 연금이 아니라 비적격 연금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한 맞죠. 가지 이유가 더 생긴 것 같은. 그래요. 금리 문제도 그렇고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이제 매일경제 YTN인가 매일경제 뉴스 보니까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하대요. 미국도 생각보다 안 좋아갖고 지금 0에서 0.25% 금리인데 이거를 뭐 9월, 12월 올리라는데 아니다. 더 늦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땐 미국 금리 안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계속 지금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3월 달에 올렸어야 돼요. 작년 얘기였으면. 그게 6월, 9월, 12월. 경기가 안 좋아서 좀 더 늦춰봐야겠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세상에 저는 자명하다고 봐요. 저금리가. 우리나라는 1%대로 지금 가입하시는 금융 상품 최저 보장해주는 것들은 수령할 때는 1%대로 수령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생각엔 그렇게 들어요. 신기하게 증권회사에 계신 분이 개인연금을 저한테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품 본인도 가지고 계시고 본인도 판매하시는데 왜 그러냐고 해준다고 하는데 내용이 이러시더라고요. 금융 상품을 가입했어요. 고객님 투자 쪽에 있으시면서 왜 이러세요? 이거 1%로 수령할 확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원금 되려면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너무 오래 걸려요. 퇴직금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거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금액을 놓고 조금 올려서 나중에 주식이나 채권을 내가 투자한 게 많다. 그 자금을 여기에 한 번에 쏟아 부어서 원금 보장되는 게 만들어서 나는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지 이거는 여기에서 수익률을 보는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도 이용을 계좌 하세요. 하나 트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종신토록 받을 수 있고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는 이 장점 하나만 보시는 거죠.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손해가 보든 수익이 나든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분한테.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연금 제한을 갖다 넣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연금 수령의 그릇으로는 굉장히 유용성이 있죠. 예. 근데 그게 넣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넣을 수가 있나요? 한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면 아시는데 그 한도도 이제 정해져 있긴 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좀 넓은 시야로 크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지금 이자가 뭐 사업비가 0. 몇 프로고 몇 프로고 계산하시게 하시다 보면 특히 이런 장기 상품은 큰 트렌드를 보고 투자해야 되고 나중에 나의 은퇴에 20-30년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숲을 못 보실 것 같아요. 그게 차이가 뭐냐면은 돈이 있는 분들은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에 네, 대해서 너무 하는데 많죠. 이 빠듯한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최선을 자꾸 찾으려고 하요. 제일 좋은 거. 맞아요, 없잖아요. 그런 게 다 리스크는 있으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그게 참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률 높은 거.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정 실장님도 오시고 좀 알차져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투자 시장 얘기를 조금씩 해드리고 했는데 2번이나 걸러서 마무리로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좀 마감을 하면서 네. 좀 이렇게 장기 상품이라 얘기가 길어졌어요. 네. 팀장님은 그 투자 상품 쪽에서 근래 좀 핫한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브리핑을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팟캐스트인데 저희가 너무나 이게 공중파처럼 방송을 해서 재미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우선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뭐 장기적이던 수익률 안 나가지고 결국은 투자 시장에서 수익률 제고하겠다는 관점으로 지금 돌아오셨는데요. 펀드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ELS, DLS도 문의하시고 하는데 중요한 건 수익 시장에서 그 수익을 내는 구조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 시장의 주식 시장이 높아졌을 때는 왜 높아졌는지, 그럼 내 상품은 요거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펀드를 공부하신다는 거는 좀 제가 어불성설이다. 펀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 수익 시장에 있는 부분을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투자 운용사한테 맡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펀드를 공부하신다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실제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수익 시장을 공부하셔야 된다. 그럼 수익 시장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수익 시장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라든가 지수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개인 본업을 하시면서 투자 시장을 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복잡해졌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얘기도 하고 미국 얘기도 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에 외국인의 투자 제한이 100% 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아까 얘기했는 수익 시장을 판단을 할 때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일본도 봐야 되고 유럽도 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죠.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개인이 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이제 못해가지고 금융기관이라고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대다수의 의견들이 있는데 그때랑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는 초저금리 시대에도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투자를 투기처럼 생각하시고 주식은 무슨 도박이라 생각을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이 주식시장 일명 위험자산의 수익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이제 일반인들 투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식 막 해가지고 저거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장기적으로 이 구도를 짜고서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이제 투입이 됐다. 죄송하지만 이 얼마 전에는 투입이 안 돼서 일반인들이 그 만나본 금융기관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익을 못 내줬다고 제가 이쪽에서 일하면서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 시장 내에서 이 저금리에 장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조에 많은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되니 혼자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또 다른 과오를 범하시지 않는 건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식견 정도로 하시고 아까 권지점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의사가 잘하는 거 찾으면 되지 우리가 의대 나와가지고 내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 시장도 너무 복잡해져서 그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 무슨 각 정형외과 뭐 성형외과 다 다르듯이 우리가 성형외과를 갈 때는 성형외과 진짜 전문의를 찾아가셔야지 그냥 전문의가 아닌 성형 무슨 가정의학과에 가셔가지고 성형외과인 줄 알고 이런 우만 범하지 않는다면 저 수익 시장에서 수익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지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을 아시려고 하기에는 지금 금융시장은 굉장히 복잡해졌고 개인이 하기에 정보 취합이라든가 이거에 역정보도 많고 부정확한 정보랑 정정보를 구분할 수가 없다면 실제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내 소중한 자산을 맡기고 관리를 받는 게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또 결론을 내리고 분야의 싶습니다.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만나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접해봐야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한국재무관리센터가 전문가 매칭 시켜주는 데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서 그렇죠. 이 회사에 왔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다 전문가라고 하지만 고객들이 저 사람이 정말 전문가이구나라고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이지만 상담형은 그렇죠.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 되고 네. 만나봐야 되고. 한 번에 그냥 딱 판단하시지 말고 좀 기간을 두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뭐 이런 투자 시장에서 자 오늘 해봐 내일 결과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시고 꾸준히 좀 관계를 가지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러시면은 뭐 훌륭한 오늘은 개인연금 얘기 쪽이니까 훌륭한 개인연금을 완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또 말을 못해서. 지금 한국 시장은 그 과열 양상에 의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수 추정형 상품을 선택을 할 때는 한국 코스피 추정하는 거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미국 시장도 조정 기간이 좀 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최고 연고점들을 다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고점이라 하죠. 역사상 주식시장의 최고점을 막 찍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2011년도에 코스피로 얘기하면 2238 정도를 찍었게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번 달에 2200 육박했으니까 2190까지 육박을 했으니까 이쯤 돼서는 조정이 들어오고 하면 이걸 추정하는 상품은 모든 수익 상품은 고점에 들어가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다들 투자했을 때 손실 보는 부분들은 딴 사람들이 다 수익 냈다고 한 뒤에 들어왔을 때예요. 결국 높은 지수에 들어갔을 때는 조정 나올 수 있는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부분 어찌 보면 오를 만큼 리스크를 안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조정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시는 방법이 낫다. 이렇게 투자 시장 얘기 또 잠깐이라도 좀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은 여기까지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또 이제 다음번 팟캐스트 녹음할 때까지 청취자님도 행복하시고 오늘 정 시장님도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